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걸 주제로 실습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자기 최면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갈 수 있도록, 그걸 몸에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행할 내용은 나는 왜 자신감이 필요할까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자신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상상을 해야 되는지, 그 상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감을 불러오는 방법까지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왜 자신감이 필요할까? 인데,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DID.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예전에 기업 강의에서 이걸 딱 하니까, 기업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이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들이대랑 굉장히 비슷한 뜻이에요. Do it, done. 하면 된다 이거지. 일단 하면은 된다. 될 거라고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 하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작업은 이 DID 정신을 생각하고 끝까지 쭉 따라가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 최면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것을 믿어서 그걸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최면을 받든, 내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최면을 걸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최면을 걸어드린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변화하겠다는 믿음을 가로막는 방어벽을 내려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해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화술도 마찬가지고 심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화술 수업에서 가장 훌륭한 화술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화술이거든요. 제가 이제 화술 강좌 많이 제 거 수업을 들어봤으니까 알 텐데, 상대가 재밌어 할 만한 소재로서 얘기하는 것, 그렇게 하잖아요. 실은 그게 일종의 최면의 과정이에요. 상대가 그것에 몰입시키는 것. 상대가 그것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으면, 자기 얘기 막 신나서 떠들고 있으면 내가 그 얘기에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한마디 치는 것만으로 상대가 일종의 나의 암시에 쉽게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이렇게 나는 상대를 암시에 걸기 위해서 상대가 원하는 주제로 해, 이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 상대의 방어벽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를 자신감을 만들고 그냥 자기 체면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지. 내 방어벽을 내려야 되는 것. 이 작업이 먼저 무조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으로 우리가 자기주도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이 테스트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 전략, 목표, 보상, 연습, 벌칙.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각각 이렇게 그려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시각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한 작업,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기 주도 능력,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에 처해 있는가,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쪼개봤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전략이 나오고 어떻게 방향성이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실은 자신감입니다. 물론 이제 관찰이라던가 전략, 목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 돌아보고 이 목표를 정해서 실행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시도를 하거나, 그리고 무언가를 이뤘을 때 보상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남은 삶에서 쓸 자신감을 만드는 그 스위치를 달아가는 것을 오늘 목표로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어떻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가 나오면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체득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목적이 생겨요.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의심보다 믿음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절실함이 생겨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꾸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정리하는 것들은 이게 바로 왜가 될 겁니다. 내가 왜 자신감이 있어야 하지? 그를 통해서 이루는 것, 이루어야 할 것. 그래서 한번 그거를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거를 분명히 내가 원해서 적었는데 여기에 자신감이 필요할까?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게 더 이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들을 분명히 이루면 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를 좀 쪼개서 봤을 땐 분명히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걸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가 나만의 분명히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나만의 목표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어떻게 윤활유가 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더 많이 생각해낼 수 있으면 많이 생각해낼 수 있을수록 좋겠죠. 가장 많이 쓰신 분은 뭐 15개를 쓰셨을 텐데 그 15개가 전부 자신감이 필요하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냥 막연하게 자신감 있으면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많겠지만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작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작업이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나머지 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왜 자신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따가 자신감에 대해서 자기 최면을 걸 때 그 이미지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이미지가 그래서 누군가는 헐크를 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바람둥이 주드로를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헐크를 모티브로 해서 자신감을 딱 심었을 때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고자 하고 내가 쓰고자 하는 자신감의 이미지를 그려놓는 작업이에요. 그럼 내 자신감이 왜 필요하지? 그리고 그 자신감의 이미지는 뭐지?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잘 하셨어요. 고민을 조금 더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들어볼까요, 한번? 물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신감이 필요해. 유럽 여행을 가는 사람의 자신감을 내 걸로 만들 거야.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따가 연결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CEO가 되기 위해서 나는 자신감이 필요해 그랬으면 나는 CEO가 되기 위해 자신감이 필요해. 하나. CEO인 저 사람의 자신감을 내 걸로 만들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왜 자신감이 필요하지? 그래요. 혹시 긴 다리 가지는 방법 찾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지금. 우리 다 같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것을 나에게 맞게. 처음에 내 위치를 찾았고 좀 보편적인 나의 위치와 내 목표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 이제 아마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뭐 CEO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이미지를 그려야 돼, 이따가는. 그러면 그 CEO의 이미지를 그려야 될 수도 있고 CEO인 누군가의 이미지를 그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신감을 위해서 가진 것,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면 그 스포츠카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화를 이제 떠올려야 되는데 그 단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어떤 상상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수업에서는 좀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인데 루비츠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 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수업에서 했으니까. 루비츠라면 어떻게 했을까? 빌리 와일더라는 사람 그 사무실에 걸려있는 뭐 현판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빌리 와일더 같은 경우에는 그 마릴린 먼로 나오는 그 뜨거운 것이 좋아 뭐 그런 시대에 그 당시에 이제 최고 감독이었었고 그 사람이 배우고 싶었던 또 최고의 또 감독이 이제 루비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비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항상 생각하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이 돼서 내가 무언가를 상상해보는 그 작업을 했던 건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는 뭐 맹자월 공자월 하지만 맹자가 말하기를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자랑 공자는 실제로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맹자는 공자한테 교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식을 또 펼쳤죠. 일종의 직접 가르침 받을 수 없지만 어떤 인물을 존경해서 모범을 삼고 배웠다. 그래서 이게 루비치라는 게 일종의 생각 툴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기업에서는 회의를 할 때 루비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면 이제 어떤 사람, 뭐 고객이 루비치가 될 수도 있겠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 근데 오늘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되고 싶은 사람 혹은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적었잖아요. 그것을 이룬 사람이 루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꼭 그걸 이루지 않았어도 돼요. 왠지 이뤘을 것 같은 거면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자신감에 충만한 그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그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그것을 묘사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되고 싶은 것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미 한 사람.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사람도 안 되고 너무 가까운 사람도 지양하는 게 좋아요. 너무 가까우면, 왜냐면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이랑 싸워버리면 아니면 그 사람한테 실망했던 그 순간이 됐을 때 이게 이미지가 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그릴 수 있는, 아까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것들 쭉 떠올렸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떠올렸고, 그것들의 연결고리를 이뤄준 혹은 이룬 것 같은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각자 자신감이 충만한 어떤 사람이겠죠. 너무 멀면 안 되죠. 뭐라도 괜찮아요. 이미지만 그릴 수 있으면. 뭐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건가요? 너무 갔는데. 그렇게까지 과거는 아니에요? 네. 뭐라도 괜찮아요. 이미지만 떠올릴 수 있으면. 상상의 인물이라도 괜찮아요. 뭐 영화 속도 괜찮고, 뭐 소설 속도 괜찮고, 역사도 괜찮고, 아니면 외국 인물도 괜찮고.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가장 최근에 제일 비싼 점심을 먹은 어제 점심을 가장 비싸게 먹은 사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냥 황당한 미션들을 드리는 이유는 좀 얘기를 나누고 시작해보라, 뭐 그런 이제 그겁니다. 뭐 제가 뭐 비싸게 드신 분들을 뭐 질투해서 그러겠습니까? 머릿속에 이미지가 확실히 떠오를 수 있게 그림을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그 사람 이미지를 보고 쭉 그냥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행동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이렇게 쭉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 어떤 사람인지도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이미지를 그려주는 작업도 추가돼야 됩니다. 자,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조금씩 첨삭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두 가지 작업을 더 할 거예요. 지금 이걸로. 자,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서 해볼 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더 구체화시켜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의 행동을 지금 떠올린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린 그 이미지를 잘 기억을 하세요. 이제는 자, 뭐 자기 최면을 제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한번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조금 호흡을 조금 편안하게 할게요. 자, 크게 들이마시고 자, 천천히 내쉴게요. 몸을 편안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잘 그려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몸을 쭉 내밀게요. 호흡을 쭉 내세요. 그다음에 자,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내뿜는다는 생각으로 다 천천히 전부 내뿜으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에 집중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축 내쉬세요. 자, 완전히 내뿜습니다. 자, 3번 정도 더 해볼게요. 자,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내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다 나가고 완전히 내 끝에 있는 것까지 다 내뿜는다는 생각으로 내뿜으세요. 자, 또 들이마시고 자, 내쉴게요. 몸이 쭉 가라앉는 것을 느끼면서 좀 편안하게 이제 온전히 내가 상상을 할 수 있는 백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완전히 백지의 상태로 만들고 편안하게. 자, 호흡을 계속해서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자, 들이마시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내쉴게요. 자, 내쉴 때 완전히 다 내뿜는다는 생각으로 내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자, 떠올리세요. 자, 그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자,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 머리카락, 헤어스타일이 어떤 모습인지, 그 사람의 얼굴은 뭐 눈썹은 짙은지, 눈썹은 옅은지, 눈은 큰지, 눈은 작은지, 코는 오똑한지, 코가 낮은지, 인중은, 입은,
자,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자, 턱은 어떤가요? 강인한 턱인가요? 아니면 부드러운가요? 날카로운 턱인가요? 자, 목은 두꺼운가요? 가는가요? 긴가요? 자, 목 옆에는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나요? 자, 그 사람의 어깨에 어떤 상의를 걸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옷은 어떤 모습인지. 자, 반팔인지 긴팔인지. 자, 옷이 어떤 소재인지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자, 점점 내려가 볼게요. 그 사람의 옷은 어떤 스타일인지. 자, 벨트는 어떤 벨트인가요? 자, 벨트 한번 보시고요. 그 사람의 바지 혹은 치마. 자,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보세요. 자, 그 사람의 신발. 자, 천천히, 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다 살펴봅니다. 자, 그 사람의 뒤로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뒷모습. 방금 봤던 상의와 하의의 뒷모습도 한번 보고 헤어스타일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이미지를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자,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적인 그 사람의 실루엣을 보고, 자, 다시 한번 좀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사람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서 어떤 색깔인지 색깔도 한번 천천히 입혀보세요. 자,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이죠? 머리카락은 밝은 색인가요? 검은 색인가요? 피부는 밝은 톤인가요? 어두운 톤인가요? 눈썹은 짙은가요? 자, 전체적으로 색깔을 입혀볼게요. 옷은 무슨 색깔이죠? 옷은 밝은 색인가요? 어두운 색인가요? 자, 천천히 내려오면서 자, 그 사람의 색깔을 다 입혀볼게요. 벨트는 무슨 색깔인가요? 벨트는. 자, 하의는 무슨 색깔이죠? 하의는. 자, 전체적인 색깔을 다 입혀볼게요. 그 사람의 전체 모습에. 자, 신발까지 색깔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그 색깔을 입히고, 자,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사람의 전체 색깔이 입혀진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의 모습을 충분히, 자, 주변을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뒤로도 돌아가 보고, 이런 색깔이구나. 자, 옆으로도 보고, 자, 앞에서도 다 들여다보니까, 이런 색깔이 입혀졌구나. 여러분들 앞에 생생하게 사진처럼 살아있어요. 자, 이제 그 사람이 연단에 서 있습니다. 연단에 서 있고 그 앞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감 넘치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죠. 사업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걸 수도 있고, 단순하게 농담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그 앞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를 보세요. 자, 연단은 무슨 색깔이죠? 연단이 높나요? 연단은 뭐 적당한 높이인가요? 자, 연단은 무슨 재질로 되어 있나요? 자, 연단을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자, 어디에 서 있는지. 자, 이제 눈을 돌려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자, 한 명 한 명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보니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죠. 저렇게 넘치는 자신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은 존경하는 눈빛으로 완전히 몰입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사람, 자, 눈에 띄는 사람들 몇 명 얼굴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잘 보세요. 자, 하나 둘씩 만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몰입해 있죠. 젊은 남자일 수도 있겠군요. 젊은 여자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외치고 있죠. 자, 그 사람의 얼굴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 어떠한 얼굴인지 잘 들여다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얼굴에 여러분의 얼굴을 합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입혀놓으세요. 자, 여러분의 얼굴을 한 그 사람이 연단 앞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다시 천천히 훑어보세요. 아까와 똑같은 헤어스타일이에요. 단지 얼굴만 내 얼굴이네. 자, 옷도 똑같은 옷이에요.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벨트에,
똑같은 하의, 똑같은 신발. 자, 뒤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랑 똑같은 모습이죠. 자, 앞으로, 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아, 내 얼굴이네. 자, 자신감 넘치는 그 사람의 모습에 내 얼굴만 딱 입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상상에 여러분들의 얼굴만 딱 입힙니다. 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입힌 상태에서 이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아까와 똑같은 표정의 수만 명의 사람들, 아까 여러분들이 유시민 깊게 봤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던, 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 나를 보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네요. 자, 선망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세요. 자신감 넘치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차분하게 느껴보세요. 자, 내가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것에 성공했고 그 모습이 나로서 그 수만 명이 보여지면 자, 주먹을 꽉 쥐세요. 자, 그 이미지가 그려졌으면 내가 지금 수만 명 앞에서 선망하는 눈빛에 그 수만 명 앞에서 내가 지금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색깔까지 입혀서 그려졌다라고 하면 주먹을 꽉 쥐세요. 자, 주먹을 쥔 상태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수만 명의 얼굴은 어떤지, 자, 내가 1인칭의 입장에서 내 손은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죠? 내 옷은 어떤 옷이죠? 자, 아까 봤던 신발, 자, 아래로 내려다 보이죠? 자, 아래로 보니까 내 신발, 그 신발이 보여요. 자, 내 벨트가 보이죠? 아,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있었구나. 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자, 온전히 지금 모습은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온전히 자신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들께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주먹을 쥐는 순간 지금 그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자신감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충분히 자, 이미지를 자, 머릿속에 계속 그리셔도 괜찮아요. 만약 이미지가 좀 즐겁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운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한번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요? 혹시 내가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을 합치는 데 있어서 나는 이게 좀 힘들었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 얼굴 딱 이렇게 합칠 때 내 얼굴이 딱 입혀졌어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내 얼굴을 합치는 게 내 얼굴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내 얼굴을 합쳤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1인칭으로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생각 안 나는 건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잘생긴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나는 1인칭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이 시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어차피 내가 여기 들어가면 나를 못 보니까 원래 나를 생각하고 입힌 상태에서 들어가는 그렇게 이미지 하면 더 좋지만 내가 안 떠오르면 내가 그냥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내 손도 보고 그래 연단 아까 그 연단이지 아까는 3인칭으로 봤잖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1인칭으로 해서 이렇게 연단이지 앞에 이렇게 사람도 수천만 명 그게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상상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저 사람일 땐 됐는데 날 딱 대입시키는 순간 이 사람들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느 쪽 케이스였어요? 아까 이제 해결책은 처음에 이미지를 그리는 거를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나를 입히는 과정에서 이게 흐트러지는 거는 그 전에 내 이미지가 단단하게 안 뭉쳐져 있다라고 좀 비유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딱 이미지를 입히거나 이런 과정에서 뒤쪽에서 실패를 하면 앞쪽에서 이미지를 최대한 선명하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 상상이 픽셀이 크면 그거를 이제 픽셀을 조그맣게 해서 그림을 선명하게 그린다. 그래서 선명하게 그려서 단단하게 만들고 최대한 많이 이 사람이 그래 이렇게 서 있구나 그래 이렇게 있구나 이거를 충분히 그리는 거죠. 만약 그래도 실패한다 그러면 나머지 감각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지금 시각적으로만 했고 제가 청각적인 부분을 도와드렸는데 거기서 그 지역에 그 사람의 냄새를 맡아본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오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상상을 단단하게 만들면 그 뒤쪽에서 나를 입혔을 때 내 얼굴만 입히고 나머지 냄새도 그대로고 옷도 그대로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 작업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주먹을 주셨잖아요. 나중에 내가 자신감이 필요할 때 그 주먹을 쥐는 걸로 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렸지만 지금 오늘 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면 그게 곧 자기 최면에서 자신감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미지화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자신감이 왜 필요한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수업하면서 자신감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하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충분히 그리고 행동도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았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 최면을 하는 순간에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충분히 그리고 나를 탁 입혀서 내가 자신감이 완충돼 있는 딱 그 상황에서 주먹을 딱 쥐는 것.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강한 자극, 잦은 자극. 그래서 자신감이 완전히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주먹을 쥐는 것. 그리고 자주 주먹을 쥐어서 그걸 매칭시켜 놓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 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거 몇 가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거는 막간을 이용한 한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뭐 재미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하지만 너무 그렇게 고민하면서 막 내가 왜 꿈이 바뀌었지 이렇게 괴로움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다양한 꿈이 있었지, 나는 이렇게 다양한 것을 꿈꾸던 사람이야 라고 한번 접근하면서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임의로 한번 적어봤어요. 뭐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사회생활 뭐 이렇게 적어봤는데, 뭐 남자는 군대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뭐 백수 시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누군가는 대학원 시절도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전에 뭐 미취학 시절도 있을 거고, 그때 나는 어떤 꿈을 가졌었고, 그걸 가진 이유는 뭐고, 만약 여기서 이제 바뀌었으면 이 바뀐 과정에서 그 꿈이 왜 바뀌었는지, 뭐 이렇게 많이 정리하기가 힘들면 한 2개 정도 내가 꿈이 바뀌었던 것과 그것, 그 꿈을 포기하거나 혹은 그 꿈에서 내가 좌절했던 것,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내 삶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미션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수만 명 앞에 서봤으니까, 물론 수백 명 앞에 서신 분도 있지만, 이제 한번 그 앞에 서서 내가 자서전을 아까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한번 내 삶을 한번 좀 훑어보자고요. 자, 내가 자신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럼 그 전에 나는 뭘 이루고자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 한번 다시 자기의 삶으로 이제 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이렇게 너무 연연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뭐 연애 전, 연애 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자,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자기 최면을 하거나 무언가 암시를 걸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너는 뭐뭐 하지 마, 너는 뭐뭐를 잘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거는 거는 일종의 부정적 암시이기 때문에 그쪽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지각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넌 지각하면 안 돼. 넌 지각하면 안 돼. 그건 지각에 대해서 생각을 강화시키는 생각이고, 똑같이 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게 끝인 거예요. 너는 지각하면 안 돼. 왜냐면 너는 게으르니까 자꾸 지각을 한단 말이야. 지각하면 회사에 혼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쪽의 암시를 강화시키는 거고, 차라리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암시를 걸 때는 굉장히 단순한 그 뭐라 그러죠? 일형식 문장? 이렇게 형식이 가능하면 단순한 형식의 문장으로 거기에 부정적인 어휘가 들어가지 않게 암시를 걸어줘야 돼요. 너는 지각하면 안 돼. 이거는 보세요. 지각이라는 부정적 단어와 뭐뭐 하면 안 된다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신감 있는 그 사람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하는 모습, 이렇게 내가 자신감 없는 모습을 상상하는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암시에서도 그냥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다 그냥 다 합치고 끝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상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를 충분히 떠올리고 거기다 날 합치는 거. 여기서는 핑계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고 이렇고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나는 뭐를 잘못하는 사람, 뭘 제거해야 돼, 나는 뭐가,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는 실은 굉장히 그 암시나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가 표면적인 생각 말고 그 내면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종의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몰입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성 노트를 예를 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긍정적인 미래를 만든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작업도 그거 일환인데 그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과거의 일을 반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못한 걸로 겁나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알게 모르게 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혼났어. 다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는 지각하지 말아야지. 아 지각해서 혼났어. 나는 이렇게 맨날 지각하지. 다시는 지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이쁨 받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과거를 반성할 거면 지각했다는 사실을 쓸 거면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내가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아 지각해서 난 왜 이렇게 지각하지? 아 지각하면 안 되는데 아 지각해서 혼났네. 아 다음엔 지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 지각했어. 이 사실까지는 괜찮아요. 지각했네. 내가 일찍 일어나서 왔다면 이렇게 했구나. 아 그래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차이고 실은 우리가 생각이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반복해서 우리 삶을 이 생각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반성 노트를 쓸 거면 잘못한 거에서 집착하지 말고 그게 내가 잘못을 안 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개선했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이 자신감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저도 원래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시니컬하고. 근데 내가 뭔가 저한테 암시를 걸 때는 굉장히 단순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단순하게 긍정적인 것에 몰입해서 딱 한 방에, 그리고 한 방에 성공했을 때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자주.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 명확하고 선명하고 단순한 긍정적 암시에 익숙해지는 것. 이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암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나를 변화시키는 암시를 걸 때는 생각을 줄여야 돼. 생각을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실은 이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이 자신감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한 일종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나는 뭐가 되고 싶고 자 이제 그것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자신감이 있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됐지? 현재 내 자신감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지? 자신감이 생긴 상태로 5년 후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바뀔 거지? 뭘 이룰 수 있지?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로 일생을 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내 삶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의 스위치를 배웠잖아요. 그것이 만약 온전히 내 것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이 자신감 자기 체면을 이 자리에서 뭐 한두 번 더 하는 것보다 실은 이것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만큼 나를 변화시킬지를 충분히 그 의미를 여러분이 되새기고 가면 실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재밌죠? 이게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전 페이지에서 실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나는 어떤 꿈을 꾸던 사람이지? 라고 걸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내가 자신감이 있었고 과거에 나는 그 꿈을 꿀 때는 분명히 어떤 나고 지금의 나와 다른 자신감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그걸 못하는 이유가 어떤 자신감 없기 때문에 혹은 지금 자신감이 있다면 그걸 하려나? 그렇게 해서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한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자기 암시에서 가장 위력적인 건 이미지화입니다. 이미지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 내가 5년 후의 모습 아니면 일생을 사는 이 모습을 그려보면 그 이미지를 내가 만약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훨씬 더 선명하게 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간단하게 적으셔도 좋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도 좋고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질문했던 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과거에 자신감이 있었다면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서 불행했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었다면 이룰 수 있었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현재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거고 5년 후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내 일생이 어떤 건지 그쪽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아예 다른 생각으로 해야 돼요. 아예 다른 거에 집중해 버리세요.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다른 거에 집중해.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생각을 떨치고 싶을 때. 자, 굉장히 잘 말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 그걸 내가 몇 번 더 읽어보는 문장을 한다면 사람한테 휩쓸리지 않고라는 것보다 뭐 인간관계를 주도하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방향성을 그렇게 좀 양의 방향으로만 정리를 문장을 만약 내가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볼 거라면 그렇게 정해놓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적으신 그 4개 질문은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공유를 했지만 돌아가셔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를 난 경험해 볼 거야. 이거에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건지 조금 더 정해보고 정말로 여기서는 5년 후에 내가 좀 더 주름도 생기고 약간 나이 든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신감이 생긴 후에 여기서 그냥 5년 후로 늙지 마시고 현재 자신감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5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상태로 내 삶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거는 뭐 1, 2분, 뭐 1, 20분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의 미래가 펼쳐지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업을 한 걸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훑어보면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자신감의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정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렸고 그때 우리가 이제 서로가 자기 체면을 한번 해봤죠. 그 자기 체면의 원리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였습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처음부터 컬러로 선명하게 입체감 있게 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그 사람의 흑백의 모습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실루엣,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몸 차분히 들여다보고 한 발짝 물러서도 보고 뒤로 돌아가서도 보고 그 다음에 색깔을 입혀요. 그 다음에 들여다보고 한 발짝 떨어져서도 보고 돌아서도 보고 색깔을 입히고 온전히 입힌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을 연단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도 다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냄새도 맡아보세요. 오감을 다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청중들을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뭐 몇백 명이도 좋고 몇만 명도 좋아요. 청중들을 하나하나 다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하시죠? 그 사람 얼굴에 내 얼굴을 입히는 겁니다. 그거는 고민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착 입히는 거예요. 착, 제 박수를 기억하세요. 착 입히는 거예요. 더 여기서 내 얼굴 어떻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착 입히는 거예요. 입히면 끝이야. 그냥 탁탁 그냥 스위치 되는 거예요. 얼굴 탁. 얼굴 입히고 보는 거예요. 다시. 아까 충분히 이미지를 그렸던 거예요. 내 얼굴 입혀진 거를 쭉 보고 자 이제 나니까 내가 들어가서 보면 되겠지. 1인칭으로 전체를 쭉 보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맡았던 냄새도 나고 그래 고우시구나. 청중들 나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네. 자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즐길 수만큼 충분히 즐기고 내가 자신감 차 있는 그걸 느끼면서 아까 주먹 쥐는 걸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그걸로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이걸 작업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필요한 순간에 자신감을 통해서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똑같은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동작으로 안 되면 다시 그 암시의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신감 훈련을 몇 번 하시고 그 후에 이것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시는 거, 이미지화 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은 지금 3시간 정도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는 더 긴 시간을 훈련을 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도 변화가 되고 그래야 나중에 악플도 안 달리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도움 드리는 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고 8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체면 진행됐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스몰 토크 되고 다음 주에는 뭐 불안이나 긴장감 늦추는 거, 그 다음에 감정 이해하는 거, 자기 문장으로 이해하는 또 심리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게으름 극복하는 거, 콜드 리딩,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언제든지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심하게 말하겠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하다가 이거 도저히 내가 가르칠 수가 없겠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평일 강좌는 지금 심리화술반이랑 화술 강화반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관계 주도반이랑 처세 화술반을 지금 제가 커리큘럼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 개선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뭐 긴장 푸는 것, 그 다음에 열정적인 불러오는 것, 감정 불러오는 것, 그다음에 말투 만들기, 생각 제약 깨기, 좌절 이기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이제 심리적인 내용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대화 공식부터 해서 스몰 토크 실제로 해보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술 강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기 유형 들어가서 앞부분에는 이야기 재밌게 만들기, 뒷부분에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만들기 이렇게 해서 초반부가 진행이 되고요. 뒷부분에서는 뭐 주장 강조하는 거, 그리고 반전 주기,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간파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계 주도반 쪽은 제가 이게 지금 기존에 정해놓은
커리큘럼인데 조금 고민하면서 계속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정해졌던 건 눈치부터 유머, 바디랭귀지, 거짓말 이쪽으로 흘러가는 수업이었는데 지금 리뉴얼은 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사람을 조금 과장해서 좀 조종하는 거에 집중한 수업으로,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좀 최면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대를 좀 조종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미지 그리는 것부터 콜드 리딩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바디랭귀지, 감각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집중을 하고, 처세화술 쪽에서 눈치라던가 유머, 거짓말을 넣어서 좀 구성을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구성이 돼 9월 26 그때 다시 개설이 되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의견을 모으고 진행할게요. 그리고 심리훈련반도 현재 커리큘럼은 돼 있는데 열정, 자신감, 좌절 뭐 이렇게 해서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근차근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특별 공개네요. 네. 선행 공개? 네, 진짜 선행 공개.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언제든지 편하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